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과 조교수 주재걸이라고 하고요. 네, 지난 학기에 뵌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좋네요. 다음엔 네, 이 과목 이름은 이제 뭐 빅데이터 및 정보검색이라는 과목이고요.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요즘 안 들어온 과목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특히 또 이런 빅데이터라는 텀은 좀 뭐 모호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래서 방금 이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저거 여기 컴퓨터학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사는 이제 서울대 전기공학부에서 했고 석사 박사를 이제 조자택에서 해서 뭐 지금은 이제 뭐 기계학습과 뭐 이런 시각화 쪽을 같이 좀 접목을 시키는 뭔가 이런 식의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이제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만나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난 학기에도 그랬듯이 이제 블랙보드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강의 자료랑 뭐 기타 공지 사항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올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엔 제가 뭐 이렇게 좀 쓰긴 했는데 일단 프리레퀴짓을 이런 뭐 선형대수,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쪽에 그런 좀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엔 기계학습에 대한 조금은 전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사실 오늘 좀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어떻게 할지 그냥 의견을 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난 학기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요 학과에서 그런 뭐 딥러닝 관련 과목을 그냥 좀 얕게 뭐 부족한 어떤 수준에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부족한나마 좀 얕게 좀 커버를 했었고, 이제 약간은 그거에 이제 연속적으로 조금은 이제 텍스트나 이제 좀 자연어 처리 쪽에 조금은 특화된 형태의 강의를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는 토픽이 이제 요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크게 이제 태스크적인 측면에서는 뭐 제가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텍스트 데이터를 뭔가 처리를 하고 뭔가 분석을 하실 때에 저도 사실 좀 다양한 데이터들을 뭔가 좀 다루는데, 텍스트 데이터를 뭐 최근에는 뭐 워너크라이, 뭐 랜섬웨어 이런 것들을 또 트위터에 어떻게 좀 긁어갖고 그것들에 관해서 이제 워너크라이 발발 당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었고 뭐 어떻게 좀 대처를 했고, 거기서 요즘 뭐 페이크 뉴스니 뭐 이런 거 좀 뭐 약간은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그런 좀 잘못된 정보들이 좀 어떻게 좀 전파가 되고 뭐 이런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텍스트를 좀 뭔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토픽 모델링이 그런 어떤 텍스트에 대한 서머라이즈를 해줄 수 있는 용도로 좀 많이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적인 측면에서 좀 유용한 태스크 같아서 넣어봤고, 그 다음에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뭐 아시는 감정 분석이고, 이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연구실 어떤 학생이 그냥 크롤링을 거의 취미 삼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영화 평점과 영화 평, 그러니까 뭐 한 40자면 40자, 뭐 100자면 100자 내로 뭐 네이버에서 이제 영화 밑에 이제 뭐 전문적인 리뷰 말고 평가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이제 매기는데, 뭐 그런 식의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결국 그게 이제 어떤 글의 내용을 어떤 점수화 해놓은 어떤 텍스트와 그런 어떤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레이블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뭐 그런 데이터에서 이제 좀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의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해서 가장 이런 렉시콘 베이스의 언어를 어프로치 보통 감정 분석할 때 굉장히 쉽지만 가장 여전히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런 사전 기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긍정어 사전, 부정어 사전을 딱 정리를 해놓고 그 어떤 글이 나왔을 때 그 글에서 이제 긍정 단어 몇 개, 부정 단어 몇 개. 그래서 7대 3. 그럼 얘는 70% 긍정. 반대로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렉시콘 기반의 분석 방법이고, 이제 나이브 베이지라는 거는 저도 이제 비슷한데 어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한 정도 측면에서도 어떤 단어는 되게 많이 네거티브하고 어떤 단어는 좀 덜 네거티브하고, 그런 것들을 좀 머신러닝이 좀 학습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좀 알아서,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떤 단어가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더 스트롱하게 네거티브인지 아니면 좀 마일드하게 네거티브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준 데이터에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간접적으로 보통 이제 점수가 낮은 글에서는 어떤 나빠요라는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나빠요라는 단어에 뭔가 이제 더 큰 어떤 네거티브로서의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별로의 역시 좀 이것도 카운트 기반으로 해갖고 그런 점수처럼 뭔가 부여를 한 다음에 좀 그런 어떤 가중 평균 같은 느낌으로 이제 어떤 그 접근을 하는 게 좀 이름은 좀 되게 있어 보이는 나이브 베이지라고 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이 또 해본 게 이제 RNN LSTM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단어들 쭉 시퀀스들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가장 RNN을 쭉쭉쭉 기차놀이처럼 하나씩 단어들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 점수가 그 점수가 이제 어떤 그 RNN에서의 예측치 혹은 타겟 그 밸류로 나오도록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해본 거. 그 다음에 LSTM으로 그걸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이제 N그램이라는 어프로치가 또 있습니다. N그램은 이제 100g, 200g이 아니라요. 이게 유니그램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램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단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유니라는 건 하나짜리여갖고 이제 유니그램은 하나짜리, 이제 다이그램은 이제 2개짜리, 그 다음에 N그램은 N개짜리의 단어의 어떤 시퀀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단어 하나하나,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어떤 시퀀스의 데이터인데 쭉 이제 연속된 어떤 그 연속된 어떤 그 순서라는 정보가 어느 정도의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보통은 그거를 다 잘라서 하나하나 이제 좀 따로따로 분석을 하는 셈이었는데요. 아까 그런 사전 기반도 그렇고 단어 나오면 그냥 어느 순서에 주변에 어떤 문맥에서 등장했든 상관없이 그냥 카운트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를 고려한 게 이런 RNN이나 LSTM 같이 이제 좀 약간 좀 복잡한, 약간 좀 끝판왕 같은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엔 좀 N그램 기반의 모델은 어떤 우리가 수거처럼 2개 단어 혹은 3개 단어가 연속으로 등장할 때 그거에 이제 어떤 점수를 좀 따로 좀 부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냥 좋아요가 있을 때랑 짱짱 좋아요가 있으면, 짱짱은 그거 자체로서는 그것도 좋은 뜻일까요? 아니면 너무라고 할까요?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 너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좋은지 나쁜지 몰라서 좋아요만 카운트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가 나오면 그 쌍으로 봤을 때, 그 단어의 페어로 봤을 때 점수를 더 좀 높은 점수로 부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이제 N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단어 시퀀스를 고려를 한 게 있고요. 이거를 조금 약간 이제 뉴럴네스 딥러닝이 다 이게 뭔가 좀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뉴럴넷이 뭔가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다 따로따로 있는 어떤 개체들을 너무라는 단어와 좋아요라는 단어는 그냥 각각이 다 독립적인 하나의 서로 다른 단어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어떤 그 의미상으로 이제 비슷한 정도를 어떤 형태의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로 이제 하이 디멘셔널 벡터를 이제 나타내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그런 대표적인 일들을 하는 기술인데, 어떤 하나하나 따로따로 저희가 보던 데이터들을 뭔가 그렇게 한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벡터로서 뭔가 저희가 다 인식을 해서 걔네들이 가까우면 뭔가 좀
네, 가까우면 뭔가 의미상으로 가깝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션 뉴럴 넷 혹은 이제 CNN이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텍스트 쪽에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앵그램 어프로치의 조금은 이제 뉴럴 넷 버전입니다. 거의 그래서 앵그램이랑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너무 좋아요가 나오면, 아직 너무라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요가 나오면 그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면은 뭐 카운트는 빵이겠죠. 근데 이제 너무 좋아요라는 거를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좋아요라고 했으면, 사실 너무라는 것과 넘넘이 사실 매칭이 안 되니까 그전에 빵으로 카운트를 하던 거를 이 단어 간의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거, 시밀러리티 메저를 통해서 너무 좋아요라는 N그램 디텍터, 바이그램 디텍터를 딱 갖다 댔을 때 넘넘 좋아요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점수를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컨볼루션을 이런 데서 이제 텍스트 쪽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뭐 다양한 것들로 한번 뭐 저희 학생이 이렇게 좀 준비한 어떤 수집한 데이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저희가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많이 이제 쓰이는 어떤 모델, 이게 꼭 이제 번역뿐만이 아니라 여기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쓰이는 이제 뭐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이 있어서, 이게 이제 LSTM 혹은 RNN을 이제 붙여서 뭔가 만든 건데, 어떤 시퀀스를 받아서 또 다른 시퀀스를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러니까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의 시퀀스가 들어오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는 아웃풋은 어떤 숫자가 되잖아요. 이게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근데 이제 아웃풋 자체도 어떤 형태의 좀 유의미한 시퀀스를 줄 때에 이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딱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의 시퀀스를 받아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언어의 이제 단어들의 또 어떤 시퀀스를 내주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단일의 아웃풋, 그러니까 스케일러 아웃풋, 그러니까 뭐 어떤 카테고리 개냐 고양이냐, 뭐 이건 뭐 그냥 뭐 두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문제고, 이제 리얼 밸류 뭐 0점에서 5점까지 평점을 예측해라. 그러면 뭐 최대 틀리면 한 5가 0에서 5 사이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 하나, 그리고 그게 뭐 심지어 딱 두 개밖에 존재 안 하는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쉬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세팅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이제 단어를 생성해야 될 때 내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초이스도 너무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영어를 프랑스어로 바꾼다면 프랑스어에 있는 모든 프랑스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가 어떻게 보면 뭔가 제가 골라야 되는 초이스의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생성하기 힘든데 그걸 또 시퀀스로 말이 되게 생성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인데, 하여튼 그런 태스크들이 요 뭐 딥러닝에서 나온 요 LSTM 기반의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의해서 굉장히 아주 놀랍게도 이제 성능이 좋아져서 이제 그런 어떤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굉장히 잘 쓰였는데, 근데 이 모델이 이제 굉장히 여러 분야로 이제 확장이 되어서요. 이 어떤 모델 자체를 한번 머신 트랜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적용을 저희가 해보면서 또 다른 곳에도 뭐 숙제나 아니면 또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리딩 컴프리hen션 베이스드 뭐 QA는 이제 뭐냐면 이제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하는 또 자연어 처리에서 또 약간 좀 굵직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뭐 챗바처럼 생각을 하면 질문을 던졌을 때 뭔가 답을 내주는. 근데 이제 챗바의 경우는 제가 뭔가 질문을 던지면 뭐 문장 형태로 좀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쭉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시퀀스 투 시퀀스에 좀 가깝고요. 근데 이제 뭐 QA에서 뭐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그러면 뭐 해발 뭐 3km 뭐 이러면 그냥 단어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QA, 조금은 더 쉬운 QA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QA라는 태스크는 또 종류가 좀 몇 가지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뉘냐면, 저희가 그런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에베레스트라는 걸 미리 좀 공부를 해는 거죠. 그 질문, 시험 문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위키피디아를 저희가 잘 외웠다가 다음날 이제 에베레스트 시험에 이제 딱 응시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뭔가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지식들을 잘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뭘 질문하는지를 찾아서 이제 딱 그 답을 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형태의 QA냐면 IR 기반의 QA라고 합니다. 정보 검색 기반의 QA라고 하고요. 뭐, 네, 기업이나 뭐 많이 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겠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좀 그런 데 집중을 많이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QA가 있고, 또 이제 딥러닝으로 하는 좀 QA 중에 좀 요즘 많이 하는 게, 저기 제 학생들도 여기 뭐 일부 있고 이제 같이 좀 하고 있는 게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QA라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독해입니다. 독해. 그러니까 영어로 독해 혹은 언어 영역의 어떤 한 지문이 주어지고 이제 문제가 풀리는. 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예로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비 태스크. 네, 그래서 뭐 이거 좀 흐릿하긴 한데 이제 메리가 베스룸에 갔다, 저는 뭐 홀웨이에 갔다, 그다음에 메리는 오피스에 갔다. 왜 메리가 어딨냐? 처음에 메리가 이제 뭐 베스룸에 갔다가 이제 오피스로 가고, 그래서 답은 이제 오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글의 좀 약간의 문맥을 이해하는. 이게 사실 뭐 언어형이나 이제 뭐 어떤 영어로서의 독해로서는 아주 수준이 낮은 형태의 그런 어떤 추론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딥러닝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요즘 많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베낀 상태에서 일단 지문은 주고, 그 지문에서 이제 퀘스천에서 원하는 어떤 정답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이거가 이제 리딩 컴프리hen션 기반의 어떤 QA라고 이제 불립니다. 네. 리딩 컴프리hen션이 뭐 그런 독해나 뭐 이런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좀 테크닉들이 텍스트나 이런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퀀스들이기 때문에, 단어들의 이제 그런 단어 토큰들의 쭉 시퀀스를 나타나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루는 뭐 RNN, LSTM으로 대부분 다 좀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조금은 문맥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좀 이렇게 메리가 어디 있는지 문장을 좀 찾아서 이렇게 뭐 선후 관계도 파악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단계별로 좀 해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형태의 조금은 더 진보된 형태의 뉴럴넷이 좀 쓰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뭐 메모리 어그멘티드 네트워크, 메모리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종들의 네트워크들의 어떤 무리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롱 쇼트 텀 메모리 해갖고 이제 LSTM, 그러니까 RNN의 이제 어떤 좀 최근 버전인 이제 LSTM도 거기에 메모리가 들어가서 좀 메모리가 뭔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메모리라는 요소를 LSTM에서도 사실 좀 이게 좀 까먹거든요. 얘네들이 좀 오래 지나면 좀 많이 까먹는 효과가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좀 뭔가 따로 뭔가 캐시나 아니면 여기 하드 드라이브나 뭔가 이런 것처럼 따로 뭔가 정보를 좀 저장을 해놓고, 그것들이 뭔가 좀 시퀀스를 지나가면서 뭔가 얘네들이 계속 변질이 되는 거를 막고, 여기 그냥 한번 저장을 해놓고 여기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둔 채 뭐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쓰자,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의 이제 네트워크 뉴럴넷이 이제 메모리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코어 텐션 기반의 이제 이런 모델들도 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커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뭐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저기 좀 다른 주제나 뭐 좀 다뤘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어서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혹시 다른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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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지난학기에 이제 저만 이제 실컷 떠들고 그랬고, 저만 이제 신나게 떠들고 사실 뭔가 실제로 뭔가 해보는 게 되게 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데, 사실 뭐 다 이렇게 직장이 또 있으신 상태에서 하는 거다 보니 좀 뭔가 로드를 좀 드리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좀 그렇게 했는데, 좀 그런 실습들도 좀 저도 이번에는 좀 많이 좀 저희가 포함을 해서 같이 좀 뭔가 해보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안 가르쳤다고 그랬고 못 가르쳤다고 모르겠는데, 저 사실 코드를 별로 짜본 적이 없어서 저도 뭔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 교수가 되니까 참 코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슬픈 일인데 어쨌건 그래서 저도 좀 이게 너무 코딩이나 이런 거를 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학생들에 비해서 좀 학생들보다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화도 좀 저도 좀 이게 좀 모범도 못 되고 버그 나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 고쳐줘야 될지 짚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좀 같이 한번 또 실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따금씩 뭐 한 2주에서 한 3주에 한 번 정도의 그런 정도의 주기로 한번 좀 뭐 마련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문제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들여서 그런 문제들을 좀 뭐 어떤 부분을 구현을 하는 거죠, 전체 틀에서. 그렇게 할지 아니면 뭐 그냥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고 그것들을 뭐 그냥 간략하게 같이 리뷰를 해보시는 형태로 갈지 뭐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좀 그렇게 좀 또 다른 혹시 조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어떻게 그거를 실습을 준비를 하면은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을 우리가 해서 얼마나 많이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준비를 나름대로 해서 수업 시간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저희가 시간 할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좀 숙제로라도 많이 좀 그래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지만 뭐 하여튼 뭐 다들 상황들이 있으시니까 저기 뭐 시간적인 여유에 따라서 뭐, 뭐 그냥 최선을 다하시는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제 막 프리텍스트로 막 이렇게 뭐 환자나 이제 저기 간호사들이 이렇게 좀 끄적인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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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쪽이 아마 좀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머신러닝은 사실 이렇게 가장 머신러닝의 장점은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참 그건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범용성 아니면 여러 분야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고, 사실 텍스트는 동일한 입력이고 동일한 타입의 입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프리딕트하고자 하는 아웃풋 자체를 아까는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이후에 그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해당 점수가 된다고 한다면요, 그 점수 대신에 어떤 카테고리로서의 병들의 카테고리, 총 뭐 병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로 저희가 그렇게 데이터를 구성하면 사실 여기에 있는 어떤 모델도 그냥 동일하게 데이터만 싹 바꾸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데이터가 혹시 뭐 좀 해보고자 하시는 데이터가 있다면 공유가 가능하면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거 좀 같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연락을 주셔서 그걸 같이 한번 또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이제 사실 뭐 상업적인 어떤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요 레커멘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좀 분야가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 영화 추천, 뭐 노래 추천 뭐 이런 거죠. 그 내부적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다른 어떤 기본적인 머신러닝 태스크와 거의 유사한데 네. 이런 특정 추천 시스템, 진짜 추천을 해서 그걸 샀거나 아니면 뭐 네, 뭔가 그렇게 했으면 정말 추천 시스템 성능 1% 올리면 그 회사는 진짜 1% 돈을 더 버는 거니까요. 광고 붙였을 때 광고 클릭했는데 뭐 네, 사람들이 1% 더 많이 클릭한다면 그만큼 수익 거든. 그래서 하여튼 저게 굉장히 또 임팩트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최근까지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 뭐 구글에서도 뭐 나온 뭐 네, 페이퍼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좀 어떻게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다음엔 또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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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좋은 그거네요. 그것도 한번 데이터셋이 좀 쓸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음. 네. 그러게요. 실제 뭔가 진짜 특허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달려드는 거 뭔가 좀 네. 거의 불나방이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저희가 힘들 것 같고요. 조금은 네, 사실 이게 태스크 자체는 여기에 있는 어떤 여러 태스크들로도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뭐 타핑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동으로 좀 이렇게 분류를 좀 해주는 형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저런 타핑 모델링 류의 기법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워드 임베딩들 가지고 이제 유사 특허 검색, 이게 사실 여기 뭐 이미지 리트리버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좀 비슷한 문제로서 이제 보여지는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뭐 찾아서 그러면 네, 한번 네, 관련될 법한 거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숙제만 너무 많이 떠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게 사실 사람들이 요즘은 AI에서 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텀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AGI라는 또 텀이 조금 생겨서요. AGI는 뭐냐면 AGI가 뭐냐면 뭔지 혹시 게스를 하실 수 있으신 분? AGI. AI는 그대로 AI고 G만 하나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픽? 아티피셜 그래픽 인텔리전스? 뭔가 이제 이미지나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이제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범용 인공지능에 관한 좀 요즘 차세대 먹거리, 그러니까 연구자들로서의 어떤 차세대 먹거리로서 그럼 조금은 범용 인공지능에 관한 좀 연구들이 좀 많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약간 좀 그런 식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는 뭐 그런 게 이제 멀티모달 러닝, 뭐 멀티모달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달, 그러니까 모드 이제 형용사가 이제 모달이고 이제 멀티모달은 이제 모드가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제 그 종류가 이제 음성이 될 때도 있고, 뭐 텍스트가 될 때도 있고, 뭐 이미지가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이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이자 그런 것들의 여러 그런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이제 한 방에 뭔가 모델로 학습을 하는 거 이제 멀티모달 러닝이니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네, 그다음엔 또 일부에서는 뭐 많이 또 나오는 게 이제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멀티모달 데이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또 흐릿하지만 이거 너무 안 좋네요. 이것도 비슷한 이미지. 네, 이런 거. 샤프. 네,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뭐 샌드위치 sitting on the top of a white plate 뭐 이런 이제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모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서 이제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저런 게 이제 뭔가 멀티모달의 이제 한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엔 또 사실 저기서 거꾸로도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떤 텍스트가 들어와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뭐 이미지도 생성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조금은 네,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어떤 노인이 빨간 모자를 쓴 노인이 있다. 그러면 사실 다 개개인이 그리면 그 그림은 뭐 다 되게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너무 베리에이션이 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워서 사실 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직은 좀 그렇게 좀 어려운 태스크는 조금 뭐 갈 길이 좀 아직 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러티 관련한 거를 금방 연결이 되기를 바라며 네, 그래서 이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요,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게 뭐 정확하게 멀티모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미지를 어떤 형태로 흑발의 이제 여자를 이제 금발로 좀 바꿔달라거나, 아니면 뭐 웃는 표정을 찡그린 표정으로 바꿔달라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게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꿔달라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환도 이게 그냥 크게 봐선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강아지는 강아지대로의 이미지들, 고양이는 고양이대로의 이미지들이 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꼭 이제 음성과 텍스트 이런 것까지 차이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결과가 좀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네, 하여튼 이런 까만 머리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게 다 이렇게 딥러닝이 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남자를 또 여자로 바꾸기도 하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의 또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또 그런 것들을 아마 조금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조금 다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거는 네, 그럼 있으시면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는 어떤 거를 좀 먼저 하는 게 좋으신가요? 선호를 하는 거나.
그럼 뭐 그냥 요 순서대로 한번 좀 해보고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아까 이미지 검색이랑 뭐 특허 검색이랑 이런 거 관련해서는요.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뉴럴넷 상에서는 좀 비슷하고요. 사실 뉴럴넷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의 특성이나 그 데이터의 종류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뉴럴넷이 그거를 알아서 뭔가 좀 자기가 자체적인 학습을 통해서 어떤 걔네들의 피처들을 좀 뽑아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넷이 어떤 개냐 고양이냐를 구분을 해주는 모델인 건데, 뭐 예를 들면요. 사실 그 구분 자체의 역할은 기존의 어떤 머신러닝 모델들도 다 하죠.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디시전 트리, 얘네들도 다 구분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에 비해서 뭔가 뉴럴넷이 그러면 더 좋냐? 사실 그 구분하는 어떤 역할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대동소이하다 그럴까요? 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고 이제 그 뉴럴넷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혹은 뉴럴넷의 이제 현대 그 어떤 딥러닝의 성공은요. 그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혹은 종류에 알맞게 그 예측에 필요한 혹은 뭐 구분을 하고 싶다면 구분에 필요한 어떤 피처들을 좀 알아서 좀 추출을 해주는 이게 사실 뉴럴넷의 가장 큰 좀 장점입니다. 그럼 그 피처들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뭐 대략 그런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니 아니면 뭐 임베딩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고양이를 어떤 형태의 저희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로 생각을 해서 10디멘전짜리의 벡터로 뭔가 고양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10개의 숫자로. 그 다음에 강아지는 또 강아지대로의 10개의 숫자로 뭔가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걔네들이 이제 벡터로 이제 나타내게 되면요. 그게 다 뉴럴넷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뉴럴넷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여기도 이렇게 또 이렇게 노드도 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쌓인 게 이제 뉴럴넷 혹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중간에 이제 뭔가 이제 학습이 되는 혹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저 중간중간에 어떤 값들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와서 그게 다음 번째 인풋으로 쓰이겠죠. 그러면 저기서 이제 학습되는 어떤 그 노드 하나하나 할당되는 어떤 특정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노드 하나하나마다 할당되는 값들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지오메트릭한 이런 뭐 벡터 스페이스에서 보면 그 노드가 한 4개가 있다. 그러면 4개의 디멘전의 어떤 요 고양이를 이렇게 쏙 어딘가에 매핑을 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벡터가 물론 뭐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지만 그 원점에서 항상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 끝점이라고 하는 그 한 점으로 이제 벡터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점들 간에 뭔가 그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 공간에 이제 점들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나타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사실 그 가진 의미는 대부분의 경우 그 상대적인 어떤 그 거리 정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 정보와 이제 매칭이 되도록 뭔가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좀 주된 어떤 뉴럴넷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유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얼핏 봐선 비슷해 보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르고 이런 어떤 좀 사람이 할 법한 어떤 유사도를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유사도를 중간중간의 레이어들에서 점차로 가면 가면수록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으로의 좀 뭔가 비슷한 어떤 그걸 흉내내는 어떤 형태로 점들을 쏙쏙 박아주는 그런 어떤 펑션 혹은 변환을 저희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러 데이터를 이미지면 이미지 그냥 이제 스피치면 그냥 스피치 시그널을 옛날에 이제 뭐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갖고 이거를 뭐 우리가 잔뜩 뭔가를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갖고 뭔가를 해갖고 그런 어떤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뽑아서 이제 뭔가 머신러닝 모델한테 줬다면 이거는 그 이제 유용한 어떤 우리가 뭐 어떤 특정 테스트를 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자기가 알아서 좀 뽑아주는 게 사실 포인트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기냐 아니냐 아니면 뭐 평점 값을 예측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의 뉴럴넷이 또 잘 쓰이지만 또 이런 시밀러 아까 이제 이미지 리트리벌이나
이런 유사 특허 검색 이런 게 결국은 다 저희가 생각할 때 비슷한 문서들이 가깝게 이렇게 매핑이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벡터 공간을 학습을 하고 그 벡터 공간에 우리의 데이터들을 다 그쪽에 점으로 분포를 시키면 네 거기서 그냥 가까운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유사 특허 문서. 그렇게 돼서 뭐 이미지 이제 리트리버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냐면요. 두 개의 이미지를 페어를 잡아서 이 두 개는 이제 비슷한 이미지다. 이 두 개는 비슷한 이미지가 아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 페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성 베드로 성당 사진을 잔뜩 찍었는데 어떤 건 밤에 찍고 어떤 건 아래에서 찍고 어떤 건 위에서 찍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어쨌건 뭐 이렇게 저희가 같은 거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같은 거야라고 저희가 마크 해놓지 않은 완전히 뭐 생뚱맞은 뭐 강아지 이미지와 뭐 성 베드로 성당 이미지는 뭐 다른 거죠. 얘네들은 그런 연결이 없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냐 아니냐를 맞추는 모델로서 뭔가 이 문제를 좀 환원을 시킨다면 인풋을 뭐를 주냐면요. 강아지냐 아니냐, 강아지냐 이게 뭐 고양이냐 이거는 이미지 하나 주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 주고 이게 강아지일 것 같아, 고양이일 것 같아. 이걸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미지 페어를 줍니다. 두 개를 줘서 이게 유사한 것 같아, 유사 안 한 것 같아. 이것도 역시 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 저런 이제 시밀러리티 혹은 저 이미지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것도 그 기존의 뉴럴넷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학습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두 개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CNN 뭐 이런 거 좀 학습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배우셨으면 이미지 이제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를 줘서 쭉 CNN으로 쭉 레이어를 좀 통과를 시켜갖고 뭐 이미지는 그냥 뭐 CNN을 쓰니까 뭐 CNN을 써서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노드가 한 3개짜리의 피처를 저희가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뭔가 엘리먼트 와이즈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합니다. 이걸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건 이제 이 벡터가 1, 3, 2, 5, 2, 4 이렇게 나오면 뭐 이너 프로덕트 내적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1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더 비슷할 거냐? 아니면 뭐 2, 5, 4가 더 비슷할 거냐? 측면에서는요. 이거랑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비슷할 것인가를 보시면 뭐 조금 좀 유리뭉실하긴 하지만 이게 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디멘전은 좀 적었고 같이 적었고 두 번째 디멘전이 좀 컸고 세 번째 디멘전은 좀 대충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패턴인지 아닌지를 내적을 통하면 사실 이거의 내적보다 저거의 내적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클 때 큰 거를 같이 곱해줘야 우리가 뭔가 이게 될 법한 판에 이제 저희가 더 걸어야 이게 크게 이제 좀 뭐 블랙잭 더블 다운 하고 막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저희가 괜히 많이 걸었는데 쟤는 0 좀 아니면은 곱해봐야 뭐 얼마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같이 크고 같이 작은 이러면 사실 저 이너 프로덕트도 토탈 총체적인 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이 값을 그러니까 뭐 대충 다 실수겠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이게 다 음수도 뭐 보통 값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값들을 보통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뭐 난리니어 펑션 하나 거치면 되죠. 시그모이드 거쳐주면 그다음에 뭐 여기 이너 프로덕에다가 여기다가 뭐 적당히 이제 디폴트로 항상 저희가 더해주는 뭐 상수값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런 레이어 하나 이제 꾸며서 그래서 그걸 시그모이드 한번 변환시켜서 0에서 1 사이의 값수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한 이미지였으면 진짜 이제 성베드로 성당 두 개 이미지를 넣었으면 이거를 학습 레이블 1로 주는 겁니다. 그럼 로지스 리그레션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1이 될 때 이제 1이 되도록 이제 학습을 하면 이게 백프랍이 이렇게 흐르고 또 저 뒤로 또 흐르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와 여기 네트워크는 이제 동일한 네트워크로 이제 파라미터를 쉐어하는 두 가지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학습을 하는 식으로 하면 그 이미지 리트리버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됩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단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페어가 주어졌을 때 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모델은 테스트 단에서는 뭐 로지스 리그레션이 하듯이 저희는 이제 기면 1 아니면 0인 값으로 이제 저희가 할당을 해서 그렇게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뭐 적당히 한 0.9쯤이 나오면 이거는 한 90%로 비슷한 애고 이거는 뭐
10%밖에 비슷한 애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거를 해갖고 보통은 여기서 저희가 기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 만만한 게 0.5를 기준으로 자르는 겁니다. 0.5를 기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랭킹이라고 하는 이미지 리트리벌도 그렇고 특허 검색도 그렇고요. 두 개를 이렇게 주는 형태로 해서의 판단 자체보다는요. 저희가 하나 줬으면, 그러니까 뭐 다큐멘트가 총 100개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저희가 저장해 놓은 게 100개가 있을 때 하나를 줬을 때 비슷한 거 탑 5개로 가장 그러니까 5개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달라.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트레시홀드 자체는 이제 조금은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저희가 준 이미지 하나와 그다음에 100개의 하나씩을 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나오는 similarity value가 누구는 0.8, 누구는 0.75, 누구는 뭐 0.85 이렇게 나오면 그걸 높은 수를 쭉 줄 세워서 이제 5등에서 자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구글에서 뭐 한 10개, 한 페이지당 10개씩 보여주겠다. 그럼 10페이지,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10개, 탑 10개 보여주고 두 페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랭킹이라는 것도 저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다 이제 조금 환원이 되어서 네, 그래서 이제 검색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하이 레벨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좀 구체적인 머티리얼을 가지고 저희가 또 다음부터는 좀 하려고 하고 하여튼 뭐 적당히 이렇고요.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시험은 없는 걸로. 네, 나이 들어서까지 시험을 보는 게 좀 힘드니까 저도 그렇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저기 지금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네. 네. 네네. 네. 저도 뭐 충분히 네, 동감을 하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여기 시험이 있다고 했나요? 여기 시험 있는 거. 네, 복붙을 하다 보니.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씩 그런 걸 하되 좀 의무를 안 하면 모두 다 안 하시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한 2주는 너무 짧고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네, 간격으로. 네. 그다음에 뭐 좀 중간중간 좀 하기가 어쨌건 뭐 일단은 숙제 형태로 나가면 뭐 데드라인을 이제 정해서 하되 좀 뭐 데드라인을 못 맞추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네, 학기 말에 좀 몰아서 하시거나요.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 뭐 다 이게 좀 갖고 계신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가 프로그래밍 경험들이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뭐 10분 만에 하고 어떤 분은 네, 많이 걸리실 수 있으니까 또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좀 어려우시거나 뭐 이러면 좀 자유 주제 형태로의 어떤 리포트로 마지막에 뭔가 하시는 거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너무 좀 뭔가 뭐 하여튼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턴 프로젝트가 이제 자유 주제로 네, 이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서의 뭔가 실험을 당연히 이제 포함을 해서
실험에서 뭔가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실험이라는 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나온 결과를 포함한 리포트를 이제 파이널리,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갖고 오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저도 강의 시간에장 사실 뭔가 같이 실습을 해보는 식으로 강의를 해본 적이 저도 사실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뭐 갖고 오셔서 직접 한번 쳐보시는 게 똑같은 건데, 자기가 한번 이렇게 쳐보면 괜히 좀 아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저도 진짜 그렇게 느껴서, 네. 저도 뭐 딥러닝 코딩도 잘 못하고 뭐 해본 적도 많이 없고 그런데 학생들이 연구실 미팅이나 이럴 때 막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똑같이 쳐보면 되게 뭔가 성취감이 되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건 없으신가요? 첫날 보통 수업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좀 일찍 끝내는 편이신가요? 그럼 뭐 저희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네,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하시기로 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랭귀지요?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뭐 파이썬이나, 네, 아마 파이썬으로 하시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딥러닝, 뭐 인공지능, 뭐 혹은 여러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 다 파이썬으로 좀 존재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라이센스 이슈나 뭐 회사나 이런 데서는 사실 공개 소프트웨어를 뭐 공개됐으니까 갖다 쓰는 건 좋은데, 사실 그 라이센스 때문에 이제 공개한 거는 상업화를 하면 안 되거나 뭐 다 너도 공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연좌제처럼 물고 들어가는 라이센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회사들은 또 파이썬을 아예 또 의도적으로 안 쓰고 뭐 C나 뭐 이런 걸로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또 재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신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엔 또 파이썬이 좀 어려운 어떤 경우는 이게 데이터가 정말 큰 경우에는요. 네, 뭐 네이버 같은 데도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네이버 쪽에서 이제 뭐 그런 데이터들을 같이 좀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 거기는 뭔가 번역 같은 거에서 그 라인이나 메신저 있잖아요. 그런 라인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좀 어떤 다른 서비스의 이제 API 형태로 그 번역이 생각보다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번역에서 번역이 잘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번역을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 중국 웹사이트 들어가서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네, 어떤 인도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많이 쓰나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쓰이는 게 되게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그 라인에서 뭐 이렇게 국제 어떤 해외 연애를 하는데 아주 그 네이버 번역 시스템이 굉장히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뭔가 치면 바로 번역이 돼서 가는 거죠, 메시지가.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보니까 아 뭐 로그 한번 뭔가 네, 뭐 하여튼 그런 네이버에 있는 뭔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볼까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가 뭐 몇십 기가씩 막 되고 이렇더라고요. 사실 야, 참 완전히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저희가 하던 거는 조금 애들 장난 같아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 파이썬으로 좀 하기가 좀 뭔가 힘들어지고 뭐 들어보셨을 법한 뭐 하두빈이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뭐 그런 거 위에 올라가는 어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나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아시는 라이브러리들 중에서는 아마도 이제 거의 텐서플로우만 이제 그런 이제 큰 데이터라는 걸 핸들링하는 게 이제 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러 머신에 그런 데이터들이 좀 이렇게 다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 상태 그대로 좀 돌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아서요. 정말 그게 필요한 경우에는 뭐 사실 옵션들이 네, C에서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텐서플로우도 뭐 다시 지원이 뭐 이제 좀 그런 기능들이 막 좀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참고로 뭐 딥러닝 쪽 관련한 코딩들은요, 저희가 파이썬 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딥러닝 라이브러리도 텐서플로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파이썬은 뭐고 그럼 텐서플로우는 뭐냐, 얘는 뭐 다른 거 아니? 뭐 텐서플로우는 뭐 어디서 저기 다른 랭귀지 아닌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파이썬 위에 올라가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대부분 딥러닝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어떤 공용, 망고 공용의 이제 여러 딥러닝 언어 이제 라이브러리들의 어떤 모태가 되는 언어가 되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엔 이제 참고로 이제 저희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는 뭐 저도 잘 안 써보긴 했지만 아마도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게요, 이게 코딩이 좀 쉽지가 않아서 좀 약간 번거로운 구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좀 그래도 좀 요즘 신흥 강자의 어떤 언어인 이제 파이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아마 뭔가 하게 되면 하거나, 아니면 그냥 딥러닝이 아닌 경우에 실습 같은 경우 그냥 파이썬 위에서 그냥 뭐 머신러닝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또 혹시 다른? 네, 그럼 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네,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어요. 혹시 이메일 좀. 예. 죄송해요. 제가 까먹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나 하세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그 제가 논문 주제로 네. 원래는 그 평창 올림픽 그 자두